미국의 상위권 대학교 합격 평균 GPA는 신입학 기준으로는 4.0 만점 중 3.8에서 3.9점, 그리고 웨이티드 기준으로는 4.2에서 4.3점이며 편입학 기준으로는 대략 3.8에서 3.9점입니다. 그러면 상위권 대학교 지원자 중 앞서 말한 고득점 GPA를 취득하는 학생들이 과연 적을까요? 미시간 대학교의 CDS를 확인해보면 신입학 지원자 중 4.0으로 만점을 취득한 학생은 전체 지원자의 38%, 그리고 3.75에서 3.99점을 취득한 학생은 54.4%로 집계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를 기반으로 평균값을 낸 결과 미시간 대학교 신입학 지원자들의 평균 GPA는 3.9점으로 지원자들의 GPA는 90% 이상이 고득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 이상의 학생들의 GPA가 고득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서도 분명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적 외에 어느 부분이 합격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대학교에서 지원서를 검토할 때 보는 영역들은 교과의 활동, 추천서, 레거시 등으로 다양하지만 성적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지원자의 에세이입니다. 지원 에세이가 지원서의 꽃 또는 핵심이라고 불리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많은 한국 지원자들은 이 에세이 섹션에서 큰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럼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무엇이며 상위권 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에세이에는 어떤 숨겨진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대다수의 한국 지원자들의 에세이를 읽어보면 나의 성과 혹은 성장을 입학사정관이 알아봐주길 희망하고 지나치게 과장된 글을 쓰거나 걸어왔던 인생의 전부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사건으로 하여금 마치 엄청난 깨달음을 깨우친 글이거나 혹은 나의 과거 이력에 너무 집중하여 쓰다 보니 자랑하는 글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글들을 의미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최대한 어필하려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라는 에세이라면 작은 바구니 안에 너무 많은 계란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가장 나를 잘 대변해줄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을 뚜렷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상적인 글이 될 것입니다. 내가 겪어온 어려움들을 나열하는 것에만 집중이 된 글이라면 과연 입학사정관은 어떻게 글을 읽을까요?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던 것 마냥 나의 과거의 슬픔과 절망을 에세이에 녹여내어 제출하게 되면 입학사정관은 분명 이 학생은 그래서 왜 우리 학교에 지원한 거지? 라는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겪었던 과거의 어려움을 너무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건 입학심사관의 동정심이 유발되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이 왜 이 대학교에 지원을 하는지 오히려 반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은 절대 심리상담사가 아니니까요. 대학교 자소서 주제는 결정적으로 너가 얻은 깨달음 또는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에세이에 내가 얻은 교훈이나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게 되었는지, 특정 사건들로 하여금 현재의 나를 어떻게 구축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봅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 지원자들이 과정은 의리의리하게 작성하지만 결과를 굉장히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아니면 깨달음이나 교훈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견됩니다. 결국 자소서는 내가 어떻게 깨우침으로 인하여 성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한국 지원자들이 에세이 작성 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상위권 대학교 지원자들의 글에는 어떤 특징들이 숨겨져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상위권 대학교 지원자들의 합격 에세이를 읽어보면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코스트코에서 쇼핑을 하는 도중 신기한 물건을 찾게 되면서 아, 나는 이런 사소한 발견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는 글, 또는 어린 나이에 수영을 하면서 겪은 일 등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이야기들을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흔한 일상생활 이야기를 작성하여도 되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재미있고 개성 있는 요소들이 에세이에 첨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좋은 자소서에는 내가 겪은 어려움에 집중하여 작성하기보단 해당 어려움에서 내가 어떻게 견뎌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표현하는 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세이는 내가 겪은 어려움을 통한 성장 과정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며 에세이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까지 명확히 표현해줍니다. 결국 나의 어려움을 통하여 교훈과 깨달음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집중하려는 글들이 입학사정관과 나를 긍정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상위권 대학교 합격 에세이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소할 만큼 은유적인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은유적인 표현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당시의 상황을 더 풍부하게 표현해주며 나아가 해당 장면에서 겪었던 나의 감정적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1차원적인 표현보다는 읽는 사람이 나의 상황에 더욱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은유적인 표현과 적절한 비유를 섞어 작성을 하는 것이 더 이상적인 에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타 어프로치라는 표현 들어보셨을까요?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이 네 단어를 합쳐 만들어준 표현으로 에세이 또는 인터뷰에 굉장히 유용하게 씁니다. 그리고 스타 메소드는 나의 에세이가 갑자기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등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나의 에세이가 중간에 갑자기 헤매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 꼭 제가 말씀드린 스타 어프로치를 생각하시면서 재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은 과정보단 결과값을 더 중요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자소서와 취업 자소서를 살펴보면 과정보다는 나라는 지원자가 과거에 어떠한 결과나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 치중하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학교 진학을 꿈꾸시는 학생이라면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의 성과는 GPA나 다른 시험 결과들이 충분히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에세이에서만큼은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보여줄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세이에 묘사된 나의 과거 특정 이벤트로 하여금 입학사정관에게 만나본 적도 없는 나라는 지원자에 대해 친밀감이 들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이상적인 대학 자소서입니다. 만약 나의 에세이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거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언제든 저희 필로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